안녕하세요. 스마트코인 트레이딩입니다. 2023년은 디파이의 해라고 바이낸스 대표 창펑자오도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올해는 디파이가 시장을 방어하는 정도로 끝날지 시장의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지금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023년은 디파이의 시대라고들 하고 있죠. 창펑자오가 이야기한 걸 지 눈으로 똑똑히 바꾸면유 이러고 있는 상황이죠. 창펑자오가 디파이가 미래라고 했어 라고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오죠. 그리고 JP모건도 2022년 11월 첫 온체인 거래를 시작했다라는 기사도 나왔죠. 그렇다면 한번 메타가 돌았던 디파이가 2023년이 돼서 다시 스스로 힘을 키우고 시장으로 돌아온 상황일까? 그렇진 않습니다. 디파이가 스스로 돌아온 게 아니라 시장의 유동성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 시장이 디파이를 다시 불러온 상황이에요. 2020년에서 2021년의 디파이는 한정된 돈으로 많은 볼륨을 일으키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디파이는 과수원으로 치면 묘목 수준이었고 벌레도 꼬이지 않고 동네 아줌마 아저씨들이 지나다니면서 아유 땅에 힘이 좋네, 열매에 많이 자라겠네, 나무가 크면 사과 농사 잘 되겠네, 이런 덕담들을 하면서 지나갔어요. 그렇게 모두의 축복 속에 첫 열매를 맺었고 열매에서 나온 볼륨은 비트와 이더리움의 연료가 되어서 코로나로 인한 유동성 공급과 함께 코인들이 10배, 20배씩 오르는 기염을 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다시 한번 디파이의 시대가 돌아왔는데 영화 타짜로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다양한 곳에서 우후죽순 발생하는 스테이블은 이 배를 담보,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땡겨오는 호구가 있죠. 예림이 그걸로 되겠어? 코인은 파도야. 배 두 척 담보 잡고 30억 더 땡기지 뭐, 이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시장의 유동성이 마른 상황에서 유니스왑의 약점 노출은 장군아재가 돈을 잃고 나서 내 돈을 그냥 줄 순 없지, 내가 잠깐 우리 동생들을 좀 불렀는데 라고 했더니 믿었던 김 실장이 뒤에서 목에 칼을 들이대죠. 김 실장 너 왜 그래?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통금융도 껴있어요. 이런 상황을 금융공학적으로 연구를 해서 최적의 공격 비용을 찾아내고 최고의 효율을 뽑아내려는 전통금융은 이런 상황입니다. 내가 코인은 잘 몰라서 내 대신 알아서 패 좀 섞어주소, 뭐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우리가 안일하게 대응하면 이렇게 됩니다. 당신 뭐야? 라고 하면서 머리끄댕이를 잡아당기죠. 그런데 고개를 돌리면서 니는 내한테 안 돼, 이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전통금융에게 뒤통수를 된통 맞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건 잘 모르겠고 창펑자오가 2023년은 디파이의 해다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넘어가기에는 알아야 할 내용들이 아주 많습니다. 어쨌든 이걸 하나하나 다 이야기하면 영상이 너무 늘어질 것 같으니 핵심만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유니스왑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스왑 시스템의 대표주자인 커브와 유니스왑 둘 다 전통금융이 보기에는 공격 요소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일단 유니스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커브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영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유니스왑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많이 진행이 됐어요. 예를 들면 겉에서 보기에는 똑같은 스왑 창구지만 안에서 돌아가는 로직이 많이 다릅니다. 백서로 나와 있으니까 보실 분들은 따로 찾아서 보시면 되지만 투자자인 우리는 여기에 대한 장점과 약점만 알면 되겠죠. 유니스왑 버전 3가 등장을 하면서 내부적으로 이슈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건 잘못된 방향이다, 설계가 잘못됐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많았죠. 유니스왑은 버전 3가 등장하면서 내부 알고리즘에 의해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포기를 했습니다. 버전 2와 버전 3의 차이를 비유해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버전 2는 범인이 자주 등장하는 부자 동네의 순찰을 강화하는 방식이에요. 자연스럽게 치안에 공백이 생기고 자칫 잘못하면 흉악범죄가 연쇄적으로 발생을 하더라도 막을 방법이 없죠. 그래서 V3는 조금 더 자본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돈이 마른 상황에서는 효율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문제는 신규 코인을 계속 흡수해서 키워나가야 하는
덱스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이런 구조는 굉장히 곤란합니다. 코인 가격을 결정할 능력이 버전 3에서 대폭 상실했기 때문에 거의 포기를 했기 때문에 LP 유동성 공급자는 하루 종일 포지션을 바라보고 조정을 해야 되고 때때로는 많은 손실이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유동성 공급자 입장에서 보면 이자나 벌려고 그랬는데 거래량 조금만 터지면 손실이 날 때가 훨씬 많네? 아유 더러워서 못하겠다.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특히 신규 토큰의 경우 유동성의 범위가 얕아서 버전 3에 넣으면 예상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아서 유동성 관리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버전 3에 새로운 코인을 넣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유니스왑은 스왑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유동성 공급자에게 모두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수료 100% 전부 유동성 공급자가 가져간다라는 거죠. 반면 커브는 스왑 수수료 중 50%를 떼어가서 지속적인 방어 시스템 및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니스왑은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가 진행되면 결코 긍정적인 덱스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문제는 이제 와서 수수료를 받자니 기존 유동성 관리자들이 떠날 것 같은 거죠. 유니스왑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입장에서는 수익률에 대한 장점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유니스왑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점점 죽음의 스파이럴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미 유니스왑 팀들도 이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를 전통금융도 알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문제 파악들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유니스왑의 버전 2 같은 경우는 보라색 접점 보이시죠? 이 동그란 보라색 점에서 많은 수량을 투입해서 가격 방어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반면 V3는 이런 식으로 접점이 없죠. 접점이 없기 때문에 가격을 결정하는 것을 포기했다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넓어짐으로써 다양하게 방어가 가능하고 장점이 있다라고 하지만 유동성을 공급하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손실이 나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전통금융은 수식을 기반으로 버전 2와 버전 3의 유동성 공급에 대한 공격 비용을 생각하고 어떤 시기에 어떻게 공격하는 게 최고의 효율, 즉 수익을 가져올 것인가를 생각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유니스왑은 방어를 하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다양한 어드밴티지를 만들어 놨겠지만 가장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레버리지를 50배까지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준 거예요. 레버리지를 50배까지 높여줬다? 와, 이거 완전 대박이죠. 결국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디파이 메타가 돌아갈 것 같습니다. 디파이 프로젝트들 역시 고점 대비 엄청나게 하락을 했죠. 완전 폭망한 디파이 코인들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미 플랫폼들이 정말 개나 소나 전부 디파이 하겠다라고 난리여서 단순히 가격이 싸다, 배달료가 저렴하다, 빨리 갖다 준다를 넘어서는 세트 메뉴 개발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더리움 상하이 업그레이드 이후 플레이어들의 향방이 갈리게 될 것 같아요. 이더리움 스테이킹 유동화 관련 프로젝트에 풍차 돌리기를 자체 솔루션으로 제공해준다거나 스테이블을 발행한 호구를 잡아서 LP 감투를 씌워주거나 아니면 수수료를 제공해주는 토큰에 대한 가치를 펌핑시켜주는 등의 콜라보가 필요한 거죠. 최 사장님이 발행한 스테이블 우리 LP로 들어오시면 이거 완전히 살아있는데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디파이 메타가 성공적으로 돌아가면 금리가 내린 것도 아닌데 코인이 왜 혼자 오르는 거야? 도대체 왜 오르는 건데? 장담하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2020년, 2021년의 디파이보다 레버리지로 더욱 성숙한 디파이의 역할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외부의 이슈가 아닌 코인 자체의 유동성을 쥐어짜서 코인들이 상승을 하면 늘 말씀드렸지만 하차를 고민해야 된다라는 점 기억하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다양한 정보를 알려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